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 필러 얘기입니다. 코 필러 얘기예요. 필러 중에서 코 필러 얘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필러는 기본적으로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주사를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식약청 허가 사항에서도 이게 수복제, 보형물이지 약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주사할 수 있는 보형물, 그러니까 인젝터블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래서 주사를 하게 되면 약은 물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죠. 그냥 조직 사이로 스며들죠. 근데 이건 스며들지 않고 조직에서 이렇게 조직을 주변으로 밀어서 볼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지방 주입도 역시 지방 세포를 넣어서 볼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방 주입이 좋으냐, 필러가 더 좋으냐,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되게 성형외과 의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균 수술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필러보다는 자기 조직, 길게 봤을 때 자기 조직으로서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지방 주입을 권하게 마련인데요. 예외적으로 지방 주입은 사용할 수가 없고 필러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적응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팔자주름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팔자주름이 폴드 이렇게 깊게 접힌 게 있고요. 칼주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칼주름, 이렇게 얇은 거. 이 칼주름은 그 진피층, 피부의 바로 아래층인 진피층이 접힌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아주 얕은 층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은 러프해서 곤란하죠. 그래서 팔자주름, 이렇게 칼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써야 하고요. 또 눈 밑에 이렇게 애교살 만드는 애교 필러 있잖아요. 예전에 이거를 지방으로 했는데 이거 지방 한번 들어가면은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조금이라도 잘못 들어가면은 모양 어색하고 그걸 조절하려면은 굉장히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애교살에 넣는 필러도 반드시 조금만 잘못 넣어도 이게 녹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일 수 있는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코 역시도 사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압박이 많은 데거든요. 압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들부들한 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볼처럼 부들부들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을 이기려면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 필러 역시 지방 주입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코 필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를 미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코 성형수술 아니면 코에 필러를 넣는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코에 필러를 넣는 시술은 코 성형수술에 비해 의사 입장에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시술이라 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시술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셔야 될 게 코에 필러를 넣는다고 모든 종류의 코에서 모든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는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넣는 필러는 대부분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는 필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이알루로니데이스라는 효소에 의해 녹습니다. 코에 필러는 아무리 정교하고 얄쌍하게 넣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녹일 수 있는 필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필러들이 거의 하이알루론산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러에 있어서 코는 위치에 따라 필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옆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세 부위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위에 미간과 콧대 부분, 그리고 콧대의 중간 부분, 마지막으로 코끝 부분, 이렇게 세 군데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코의 가장 윗부분과 미간 부분입니다. 낮았을 때 필러로 교정하기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코의 윗부분은 단단한 뼈로 돼 있어서
필러를 받치고 있는 베이스 부분이 단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넣으면 넣은 만큼 높이 교정이 가능합니다. 모양적으로 봤을 때도 이마뼈에서 코뼈로 넘어가는 부위에 골이 져 있어서 필러가 잘 모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필러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 거의 움직임이 없는 부위라서 필러가 오래 유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콧대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노란 동그라미 정도 위치라고 할 수 있고, 베이스에는 단단한 뼈와 단단한 연골이 받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적으로 피부의 장력, 즉 필러가 들어갔을 때 필러를 누르는 힘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베이스가 단단하여서 필러가 넣은 만큼 높이 교정은 가능하지만 피부의 장력이 높아서 필러가 미간 쪽 혹은 아래쪽으로 밀려 빠져나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뼈와 연골의 접합부가 보통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필러가 잘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높이 교정은 가능하나 이 부분에 필러를 과도하게 주입하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은 코끝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높이고 싶어하는 부위이지만 필러로 교정하기가 가장 힘든 부위이기도 합니다. 코끝에 필러를 놓을 때 필러를 받치고 있는 베이스는 이 날개 연골입니다. 날개 연골은 우리가 코끝을 만져보면 잘 움직이고 돼지코도 되듯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연골입니다. 즉 필러로 코끝의 높이를 교정 시 코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즉 날개 연골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동양인들은 코끝 피부가 두껍고 살이 많은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필러를 넣으면 코끝이 통통해지면서 복코처럼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 코끝은 유동성이 심한 부위라 필러의 흡수도 조금 빨라서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코끝의 베이스의 말랑말랑함 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는 부위에 자체 필러를 너무 많이 주입하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말단부는 혈액 공급에 취약합니다. 역시 코끝도 다른 코에 비해, 다른 부분에 비해 혈액 공급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위에 필러를 많이 주입할 경우 혈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 혈관이 압박되어서 코끝의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끝을 필러로만 많이 눕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코끝에 있어서의 필러 시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미스코, 하이코라는 코끝을 코끝실로 높이는 시술이 유행했었습니다. 결론은 실로도 코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계속 유지 못합니다. 코끝은 성형수술에서도 오래 높이를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절대로 실만으로 이렇게 높은 코끝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넣었던 실들이 추후에 코 성형수술을 할 때 재수술에 준하는 정도로 코 조건과 난이도를 안 좋게 해서 최근에는 조금 많이 안 하는 시술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코의 필러 시술은 코의 각각의 부위에 따라 코의 골격과 피부의 장력이 달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데, 미간과 코 위쪽은 필러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코끝은 필러로 효과를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피부의 장력이 심해서 시술한 그 모양 자체로 오래 유지되기 힘들고, 눌리면서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조금 퍼지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필러 주입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필러를 이제 조직에다가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사를 우리가 그냥 약을 주사했을 때, 약은 대개 수용성인 액체니까 약이 조직 속으로 이제 스며들게 되죠. 근데 필러는 그 조직을 주변으로 밀어서 볼륨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 공 모양으로 이제 퍼지게 되죠. 주사 바늘 끝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공 모양을
아주 작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크게 만들기도 해서 모양을 직접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변의 조직 밀도가 똑같다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주변에 흉살이 있다든지 조직이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이전에 뭐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전엔 어떤 필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 밀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는 이 공 모양이 찌그러지는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거는 어렸을 때 눈다랗기가 나서 눈다랗기 난 부분에 흉터가 있는 거죠. 눈다랗기 흉터는 피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속에 있죠. 속에 있어서 피부가 안쪽으로 들러붙어서 주변보다 함몰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이거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그 여드름 심하게 앓았을 때 이렇게 함몰 또 옛날에 이제 요새는 거의 없으시지만 이렇게 곰보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에 패인 그런 흉터들이 있다고요. 그런 흉터들에다가 이 필러 주사를 놔서 개선을 해보겠다고 이제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실패하는 게 이 흉터 자체의 센터에는 밀도가 높고 주변에는 밀도가 낮으니까 주사를 하게 되면 밀도가 낮은 쪽으로 주입된 필러들이 흘러가서 오히려 주변이 더 부풀고 우리가 타겟으로 했던 함몰 부분은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필러를 넣었을 때는 조직의 밀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김학영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코도 다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밀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 필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 맞으면 되게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학영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필러로 코에서 효과를 볼 만한 케이스와 아닌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부리코입니다. 매부리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러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부리 높이에 맞춰서 교정이 잘 되는 코의 윗부분에 필러 시술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부리코 중에서도 이렇게 코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콧대는 오똑한 매부리코의 형태는 코의 필러로 도움이 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끝을 많이 높여야 균형이 맞고 아름다운데 필러로는 바닥이 단단한 이 콧대 부분은 많이 높일 수 있지만 코끝 부분은 많이 높일 수가 없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필러로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은 조금 필러로 하기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처럼 코끝과 콧대 아랫부분 이 부분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 분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필러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반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코끝은 높고 이제 콧대와 미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영구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필러로 코에 맞아보고 모양이 만족스러우면 코 수술을 해야지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왼쪽같이 코끝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요. 오른쪽처럼 콧대만 낮은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코 수술과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코끝의 높이는 충분한데 콧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 필러로 코 수술과 상당히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 필러를 맞다가 아바타 코가 되는 경우 코 수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전에 코 필러를 2번 이상 맞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TV에 나오는 배우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필러가 위쪽과 옆쪽으로 필러가 퍼져서 스스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 필러를 여러 번 맞아서 아바타 코가 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필러의 유지 기간을 필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필러가 예를 들어 2년 유지 기간이라고 한다면 2년 뒤면 필러가 다 없어져서 다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필러의 유지 기간은 시술한 모양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시간이 지나면 필러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지 않고 퍼지고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처럼 필러가 점점 넓어지면서 콧대가 점점 넓어지면서 콧대가 낮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다 필러를 보충해서 맞으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바타 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맞았던 필러를 다 녹이고 코 성형수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굳이 필러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넓어진 필러는 다 녹이시고 필러를 다시 새로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아놨다가 모래성처럼 약간 옆쪽으로 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사실 필러는 제한적이지만 특히 콧대가 낮은 경우, 저기 질문에 보면 콧대가 낮은 경우에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고요. 미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데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럴 경우엔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필러를 고집하시면은 조금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예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러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볼륨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사 중에서 볼륨을 주되 우리 조직 생성을 유도해서 볼륨을 준다라는 주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필러를 대신할, 필러가 싫으실 때 이걸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용도가 좀 다르죠. 예, 이 스컬트라, 주베룩, 리쥬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주사인데, 자가 조직을 형성해서 피부를 뭐 탄력이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실체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스컬트라 주베룩하고 또 주비덤하고는 좀 달라요. 스컬트라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나온 거고, 주베룩은 아마 스컬트라랑 거의 비슷한 제제인데 조금 아마 성상과 그 세기를 달리한 것 같아요. 이게 폴리락틱 애시드, 이 젖산 복합체인데, 이게 사실 어디에도 쓰이느냐 하면 저희 매일 얘기하는 그 엔도타인이라는 그 녹는, 체내에 들어가서 녹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아주 유사한 게 그 녹는 이쑤시개, 그 설렁탕집 가면은 이제 이렇게 있는 초록색 그 이쑤시개, 그거랑 이제 비슷한데 성분은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걸로 만든 그런 조각들을 주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약은 아니에요. 주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게 체내에서 이물질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이물질 주변에 흉살이 생겨요. 흉살의 대부분의 성분은 콜라겐이죠. 이 콜라겐이 이 폴리락틱산, 폴리젖산이라는 이 스컬트라, 주베룩, 알갱이들 주변에 주변에 생기게 되죠. 바로 그 흉살, 그 콜라겐이 일정하게 볼륨을 만들어주고, 이 스컬트라, 주베룩, 폴리락틱산, 이 폴리젖산은 스스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스스로 만든 콜라겐이 남아서 볼륨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체내에서 이제 이 이물질로 작용해서 콜라겐을 만드고 넓게 이렇게 그 피부 아래쪽에 고른 흉살을 만든다. 흉살이 콜라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을 만들어준다는 거고, 특히 스컬트라는 미국에서는 그 에이즈 환자들 보면은 굉장히 얼굴에 그냥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볼이 쑥 들어간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지방 주입이 좋은 좋은 이제 해결 방법인데 온 몸이 다 그러니까 지방을 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넓은 부분에 이 폴리락틱산, 이 스컬트라를 주입해서 볼륨을 주는 그런 방법의 시술들이 시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필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대신할 수 있죠. 예,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눈 주변이나 볼 같은 데다가 맞는 경우가 있고 그걸 좀 더 약하게 만들어서 피부 아래쪽에 탄력을 준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하면 탄력이 아니라 피부 아래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느슨한 것을 단단하게. 콜라겐이 더 많이 피부에 생긴다는 것은 단단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이 생긴다는 건 일라스틴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생겨지는 건 아니고 콜라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좀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처진 느낌, 이렇게 흐물흐물한 느낌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또 이게 필러와는 달리 필러는 이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볼륨 양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컬트라 주베룩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이 볼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볼륨이 생기고 어느 위치에 정확히 생긴다 이게 조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넓은 부위를 좀 약하게 볼륨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필러랑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뭐 콧대를 높인다든지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과 매우 유사한 건데 훨씬 더 마일드한 제재가 있어요. 예, 아까 그거는 폴리락틱산이나 폴리저산이라는 거의 플라스틱 같은 굉장히 단단한 건데 이거는 이 리쥬란이라는 것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PN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성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일반적인 용어죠. 이게 연어의 DNA,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DNA, RNA의 그 재료거든요. 그래서 연어의 이 정소, 수컷의 정소에 이제 DNA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DNA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이렇게 표피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진피층에다 넣어주면은 똑같이 아까처럼 이물 반응을 일으키면서 일정한 이물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변의 콜라겐, 흉살을 골고루 만들어서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이건 이제 탄력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탄력을 콜라겐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피부를 단단하게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아까 주베룩이라는 거랑 이제 리쥬란이라는 거랑 말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비슷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데 사실 주베룩이 좀 더 센 거고 리쥬란은 훨씬 더 좀 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필러, 우리가 넣는 필러들도요, 바로 필러 주변에 저런 캡슐, 흉살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되면.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성형외과 원장님이 유튜브에다가 이 필러를 넣었더니 그 안에 필러 안쪽에 이런 개구리알 같잖아요. 개구리알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거를 녹여도 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다 사라지지 않는 게 필러가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필러 주변에 생겼던 저 흉살. 그러니까 아까 그 스컬트라나 주베룩 또 리쥬란의 주변에 생겼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 흉살들이 저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필러가 사실은 그대로 이제 필러를 녹인다고 해서 저게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 주변에 있는 흉살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부드럽고 연해지듯이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필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서희님께서 코필러를 완전 고민 중이신데 매부리코가 있으신 코고 코끝이 살짝 뭉툭한 편입니다. 뾰족한 코가 예뻐 보이던데 필러로 매부리를 보완하면서 코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수술을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뾰족한 코끝을 원한다고 한다면 코 필러는 조금 안타깝게도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끝을 높이기가 힘듭니다. 일단 필러로는. 그리고 필러로 코끝을 높이면 오히려 코가 더 뭉툭해, 코끝이 조금 더 뭉툭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끝을 잡으시려면 이제 수술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매부리만 교정을 하길 원한다. 그럼 그 부분은 필러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뾰족한 코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수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코라는 거는 사실은 뾰족한 코는 안 예뻐요. 코가 뾰족하면 코끝이 뾰족하는 건 예쁠 수가 없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근데 지금 복코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얄쌍한 코를 아마 원하시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매부리코는 기본적으로 콧대는 높고 코끝은 덜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덜 발달이라는 건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낮으면 뭉툭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좀 얄쌍한 거를 원하신다는 건데, 사실 필러 그 매부리코의 코끝은 텐션, 아까 그 장력이라고 그 밀도가 굉장히 높은 데기 때문에 필러를 하면은요, 한 달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후에는 그게 이제 압박이 돼서 사라지고 콧대만 남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할까요? 다음 네. 질문 하겠습니다. 큐리안 님께서 비염 수술 후에 안짱코가 됐는데 실리프팅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높는 실이라고 하는데 장력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비염 수술 후에 안짱코가 되셨으면은 이거는 일단은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비염 수술, 지금 안짱코라는 게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간 코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코가 주저앉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로 우리가 조금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코끝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거고, 그조차도 뭐 오래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염 수술에 후에 생긴 안짱코는 이제 수술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좀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좀 수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비염 수술 후 안정코라는 거는 비중격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실리프팅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죠. 차라리 필러로는 뭐 조금 개선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텐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필러로는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실리프팅으로 효과는 없죠. 네. 네, 뉴빈님께서 귀연골로 코 수술을 하면 귀에 나중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귀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부작용이 없나요? 일단은 귀 모양 변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연골을 채취해서 코끝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귀 연골 중에 이제 귀의 형태를 유지하는 테두리는 내비두고 그 알맹이만 조금 떼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호랑나비님께서 저는 코 모양보다 콧대가 낮아서 고민입니다. 콧대만 살짝 필러로 높일 수 있을까요?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우리가 콧대가 낮으신 분들, 코끝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 필러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필러가 사실 코필러가 만약에 코끝도 좋아지고, 네. 콧대도 좋아지고, 네. 안 좋아지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당연히 네. 코 수술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코 수술이라는 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없어진 수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마에다 보형물 넣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마에다가 필러에 그게 사실 이제 비용이 적어지니까 굳이 여기다가 보형물 넣지 않고 그냥 필러로 넣어도 돼. 또는 지방 주입을 해도 돼.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이제 이마에다 보형물 넣는 수술을 거의 안 하거든. 거의가 아니라 저희 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예. 그렇게 수술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코필러가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되는 멀티 포텐셜 한다면은
코 수술 자체가 없어지지. 근데 지금 딱 오랑나비님 콧대가 낮아서 고민입니다. 딱 콧대 필러의 적응증 인디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앙님께서 엉덩이 뼈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형물의 종류 궁금해서 그리고 코에 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따로 소독하고 넣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엉덩이 뼈 같은 보형물이 아니라 엉덩이 진피를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 진피를 이용해서 이제 콧대에 보형물 대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모양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뭐 아주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뭐 그런 수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형물의 종류는 이제 콧대에 넣는 거는 이제 거의 실리콘이 거의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코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일단 따로 소독 일단 실리콘이라는 그 제품이 나올 때 이미 멸균 처리를 다 해서 일단은 이제 시판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코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소독해서 보형물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형물이라는 거는 이물질을 뜻해요. 엉덩이 뼈를 쓴다면은 그거는 이물질은 아니죠. 자기 자신의 조직 또는 타인의 조직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엉덩이 뼈라는 거는 아니고 대개 아마 엉덩이 진피인데 그것도 엉덩이가 아니야. 사실은 엉덩이가 아니라 꼬리뼈죠. 꼬리뼈에 진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콧대처럼 이렇게 긴 데다 쓰면은 흉터가 너무 길어져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안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대개는 코끝에 이렇게 아까 제가 뾰족한 코끝은 안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뾰족하게 연골이 비친다든지 이런 경우 재수술해서 피부가 너무 얇았을 때는 그 엉덩이가 아니라 꼬리뼈에 진피를 쓰죠.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대개 이 등 쪽이 더 단단하고 진피가 두꺼워요. 근데 우리 등 쪽에다가 흉터를 함부로 낼 수가 없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등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등이 바로 꼬리뼈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등에서 이제 꼬리뼈를 쓰는데 그거를 엉덩이 옆에 있으니까 엉덩이라고 그러는데 엉덩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엉덩이뼈라는 게 예전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그렇죠. 잇몸에다가 이제 이식을 할 때 이 장골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골이 아닌 사실 이게 장골인데 이렇게 예쁜 여자들 보면 여기 딱 튀어나오는 허리 밑에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그거잖아요. 이게 치골이라고 하는데 치골이 아니야. 그거는 장골이라고 해요. 장골 그 부분에서 뼈를 채취해 가지고 잇몸에다가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엉덩이 뼈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는데 엉덩이랑 같은 뼈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코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자한자님께서 코 수술하면 돼지코가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코끝을 올리는 어떤 테크닉 중에 우리가 많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비주 부분에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해서 단단한 이제 비중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늑연골 등을 이제 비주에다 이렇게 삽입을 해서 코끝을 높이는데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은 돼지코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들리는 게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근데 뭐 가장 코끝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서 예전이나 요즘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이고요. 이건 뭐 예전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하면 돼지코가 안 된다. 예전에는 이게 L자형 실리콘에서 코끝하고 이 콧대를 일자가 아니에요. L자로 해서 코끝도 높이고 일체형 보형물을 쓴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 돼지코를 하면 걔가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돼지코 되는 거를 방해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코끝하고 보형물이 일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프리하게 잘 움직인다. 그래서 요새는 돼지코가 된다. 옛날에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콧대가 높고 코가 아주 이렇게 큰 사람들 그런 이제 서양 사람들, 서양 남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돼지코 안 돼요. 돼지코 안 돼. 그게 골격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게 수술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돼지코가 되냐 안 되냐가 이 코 수술을 했냐 안 했냐를 좌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네. 네, 버블님께서 코가 약간 비대칭입니다. 한쪽이 더 처진 느낌인데요. 이런 것도 필러로 교정이 가능할까요? 코 한쪽이 살짝 더 처진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우리가 콧대가 약간 휘어서 비대칭이 있다, 뭐 이런 거는 필러로 약간 좀 덜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가 처진 느낌? 만약에 이제 콧볼이 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처진 거면은 그거는 조금 수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비대칭 교정, 코에서의 비대칭 교정은 제 생각엔 수술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코는 누구나 비대칭입니다. 네. 그래서 심한 비대칭이냐, 수술이 필요한 비대칭이냐고 뭐 살짝 처져 있다, 콧볼의 높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콧볼이 처졌다는 얘기 되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는 올라가고 콧볼의 베이스가 한쪽은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콧날 자체가 콧대가 이 윗부분은 왼쪽으로 가 있고 아래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슬랜팅이 됐을 때, 경사가 졌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그런 경우인지 또 교정으로 가능한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필러 교정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하얀 눈내려님께서 필러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가요? 코 필러 후 며칠 정도 지나야 자연스러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연스러워지는 거는요. 뭐 제 느낌에는 코 필러는 거의 맞자마자도 거의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2, 3일 내로 그냥 뭐 예쁘게 코 필러는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러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필러도 조금 묽은 필러가 있고 좀 단단한 필러가 있는데 굳이 얘기하면 단단한 필러는 어떤 모양을 코 같이 이렇게 좀 모양을 잡거나 아니면 볼륨 포인트를 주는 볼륨을 넣는데 조금 더 유용하고요. 그리고 조금 묽고 잘 퍼지는 필러는 이런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얇게 넣어서 좀 피는데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뷰뷰님께서 코 수술하고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앉거나 보형물이 흐물흐물 거려서 코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 성형 수술을 하면은 이제 콧대 부분은 보통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쓰고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연고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콧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은 몸속에서 시간이 지나도 전혀 흡수되거나 전혀 흐물흐물 거리는 거 없고 그대로 딱 단단하게 본인 높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대 부분은 염증이 생겨서 실리콘이 막 위치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모양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골로 보통 수술을 하는데 연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분은 흡수가 되고 일부분은 조금 낮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잘 유지가 되는데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분명히 낮아져요. 낮아지는 이유가 그 골격을 만들고 골격 위에다가 이 살을 연부 조직을 덮어 씌웠다고요. 그것도 이제 골격이라는 게 이제 골격과 골격 사이에 이렇게 그 탑을 쌓듯이 이렇게 쌓기도 하고 기둥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 조직 골격과 골격 사이 새로 만든 골격과 골격 사이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원래 압박이 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골격과 골격, 연골과 연골 사이가 압박이 되고 연골과 조직 사이가 압박이 돼서 원래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조금씩 낮아져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변화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연골 같은 게 있으면은 비치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모양이 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비치는 것을 조금 감안하고, 만약에 너무 비치게 되면은 좀 다듬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너무 심하게 흉하게 비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의 모양은 조금 예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PP0304님께서 코 수술이 무서워서 코 필러를 먼저 맞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수술을 하라고 코 필러 맞으면 나중에 수술 때 필러 빼야 한다고 하는데 필러 아예 안 녹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전 잘. 아니 그러니까 필러 다들 그러니까 필러 먼저 맞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네. 이제 네. 야 너 저기 뭐야 필러 맞으면 나중에 수술할 때 빼야 되고 네. 골치 아파 네.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지. 네. 그래서 근데 맞아 보셔도 돼요. 네. 맞아 보셔도 돼요. 다만 이게 코 필러 모양이 좀 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김학영 원장님 권했듯이 하얄루론산 계열의 필러들을 맞으면 네. 다 나중에 녹일 수 있어요. 저절로 녹지 않더라도 네. 그걸 녹일 수 있거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는 필러를 먼저 만져 보시고 그래서 그냥 필러가 괜찮아 그러면 그냥 필러 계속 맞아도 돼요. 예. 그리고 요거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코끝이 이 필러에서 코끝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코끝이 조금 더 살면은 조금 더 낫겠어요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당연히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 의사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수술로 전환을 하든지 그러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라꾸님께서 코 수술까지는 괜찮고 매부리코라 그 정도 효과만 보려고 필러 맞고 싶은데 콧대만 필러로 살려서 매부리를 없앨 수 있나요? 네,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끝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아주 심하지 않은 매부리는 필러에 아주 좋은 적응증이니까 역시 의사랑 상의하고 괜찮다고 하시면 필러 맞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은데 안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겠냐면 코끝은 낮고 콧대는 콧대는 높아.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되게 매부리라는 게 이 콧대가 너무 높아서 여기 이 미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높은 콧대를 줄여야 되는데 높은 콧대에 이 미간을 맞춰서 높이게 되면은 코가 너무 얼굴에 비해서 길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미간이 너무 높고 그리고 코끝은 상대적으로 매부리 그거 약하거든요. 네, 약해서 이게 코가 너무 긴 코, 그러니까 길다 그러는 건 길이에 비해서 돌출이 적은 이런 코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부리 경우에 있어서 이 필러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네. 서핑 러버님께서 20대 초반부터 코필러 총 4번 맞았습니다. 마지막은 4년 전에 맞았고 한 달 전쯤에 아기랑 놀다가 코 한가운데를 철봉에 세게 부딪혀서 그 뒤로 그 부분이 빨개져 있습니다. 빨갛다 아니었다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염증일 수 있나요? 일단은 만약에 안 녹이시고서 필러를 4번 맞으셨으면은 좀 제 생각에 좀 너무 많이 맞으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부딪히고 나서 빨개진 게 염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마 녹이지 않고 필러를 4번을 맞으셨으면은 굉장히 많은 볼륨이 콧대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피부가 조금 얇아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작은 충격 아니면은 조금 온도가 낮아지거나 이런 어쨌든 그 혈액 액순환에 조금 안 좋은 어떤 상황이 했을 때 이런 코의 색깔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병원 가셔서 상의하시고 조금 지금 필러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바타코처럼 그런 상태시라면 조금 한번 녹이시고 다시 넣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에는 증상이 있어요. 염증에는 특히 코 부분의 염증에는 필러의 염증이거나 아니면 보형물의 염증이거나 제일 중요한 게 건드리면 아파요. 딱 건드리면 아파. 그 페인 온 텐션이라고 해서 딱 건드리면 아파. 아프다는 게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의사들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이렇게 눌러보고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픈데요? 그러면 이거 아픈 거 아니야. 딱 눌러봤을 때 이렇게 찡그려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아픈 거야. 아픈 거 하나 하고요. 만졌을 때 아픈 거 하나 하고요. 뻘겋게 된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부어요. 이 염증을 중심으로 해서 부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염증이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나 두 개가 있을 때는 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스타님께서 코필러 맞고 당일에 사우나 이용이나 땀 흘리는 운동 해도 되나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날은 조금 그렇고요. 좀 필러가 안정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이제 필러 맞고 막 염증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사우나 이용, 땀 흘리는 운동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몽이님께서 스컬트라 주베록 리쥬라는 성형외과에서도 시술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성형외과에서 이거 다 시술하는 어떤 시술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리쥬란 하고 있고, 스컬트라 주베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네. 아니 그게 네. 뭐 병원마다 당연히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피부과를 진료하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도 하죠. 성형외과 의사들은 근데 스컬트라하고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방주입이라는 그 대체제가 너무나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실 스컬트라나 주베룩은 거의 안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리쥬란은 합니다. 네. 네. 혜진님께서 코끝이 살짝 들린 거는 필러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조금 교정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코끝이 들린 거를 낮추는 거는 수술로도 우리가 되게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코끝이 들린 거 필러로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뭐 사실 코끝에다가 필러를 넣으면은요 한 달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반드시 모양이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코끝은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데다 그 필러를 넣으면은 계속 마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퍼지든지 아니면은 좀 일찍 흡수되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뚜룹뚜루뚜님께서 코필러 맞았는데 레이저 등 시술 바로 받아도 되나요? 네, 코필러에 이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레이저 시술은 받아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레이저라는 게 아까 제가 레이저라는 게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리쥬란, 주베룩, 스컬트라, 또 심지어는 필러도 넣어놓고 있으면은 그 안쪽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모든 보형물, 모든 상처를 입히는 모든 이벤트들은 전부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죠. 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도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는 건데, 이 코 때 바로 그 자리에다가 레이저를 하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데, 그 레이저가 그냥 이렇게 표면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건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요즘 레이저라는 게 레이저가 요새 레이저가 아니야. 맞아요. 레이저가 아니라 네. 초음파도 그냥 레이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술 기계를 그거를 그냥 총 약간, 틀어서 그게 레이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그 과학적인 그 용어하고 조금 달리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울세라를 레이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사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대세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돼. 울세라 이런 건 안 돼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홀리해피님께서 코 성형 수술했는데 5일 초에 넘어져서 재수술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또 교통사고가 나서 코가 점점 휘고 있습니다. 또 부러진 거일 수도 있나요?
또 부러진 거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검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수술하지 않으셨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코가 다쳐서 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죠. 네. 근데 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다칠 가능성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